경기도 포천의 한 스키장에서 리프트 역주행 사고가 발생해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스키장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준비 중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베어스타운 상급자용 슬로프입니다. 정상을 향해 올라가던 리프트가 갑자기 멈추더니 스트레스 리프트는 현재 정지하고 있습니다. 주행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점검 중에 있사오니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거꾸로 속도를 더해가던 리프트가 출발점에서 크게 부딪힙니다. 겁을 먹은 이용객들은 충돌 전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떡해. 떨어졌어. 어떡해. 상급자용 슬로프를 탈 정도의 실력자들이었음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7살 어린이 1명을 비롯해 40여 명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구조된 60여 명도 2시간 동안 추위 속에 떨어야 했습니다. 지난 2005년 정지사고, 2006년 추락사고 이후 16년 만에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리프트 사고가 난 겁니다. 경찰은 사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 당일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이튿날엔 스키장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기계 결함과 과실 가능성 양쪽 모두를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어스타운 측은 모든 슬로프의 리프트 운행을 중지한 가운데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이번 주 초 현장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경기도 포천시 베어스타운에서 리프트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나면서 부상자가 발생하고 수십 명이 공포에 떨며 공중에 고립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한양대 송창영 방재안전공학과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사고 원인과 예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금 스키장 리프트 그동안의 사고라고 하면은 멈추는 사고는 그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역주행하고 하는 사고는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감속기 고장으로 원인이 파악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사고 원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단하기 힘들지만 그 영상을 봤을 때 감속기 등의 기계 결함에 따른 오작동 또는 조작 실수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유사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대다수 기계 및 전기 결함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가 발생한 베어스타운에서도 감속기 기계 결함을 추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고의 원인은 미흡한 관리 감독이라든가 안전 점검 또 기계의 노후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고가 난 뒤에 리프트가 빠르게 역주행을 하면서 이용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는데 긴급 제동 역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뭐 비상 엔진을 가동한 뒤에 역주행이 이뤄졌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게 이제 리프트가 멈추자 비상 엔진이 가동돼 역주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역주행 진행 시 감속기 고장이 원인이라면 시스템상 속도 제어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고 또 사고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역주행했던 리프트는 평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급제동을 하게 될 경우 강한 반동이나 리프트의 탈선이라든가 탑승자 추락 등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 비상 상황이 긴급 제동이 어려운 경우 수동 제어를 통해서 리프트의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방법을 조금 좀 늦게 한 것 같고요. 향후에 기계 운영자의 조작 실수라든가 또 비상시 조작 방법 미숙지 등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확한 사고 원인은 더 나와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네. 긴급 대응도 허술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리프트 사고가 3시쯤에 발생했는데 완전히 구조하는데 2시간이나 더 걸린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인명 구조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게 뭐 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고립된 탑승객의 공포와 추위를 생각하면 2시간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리프트 구조 시간은 리프트 구간이 가장 긴 상급자 코스에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사례를 한번 보면 2009년도에 경남 양산에서 스키장 리프트 사고로 인해서 70여 명이 1시간 넘게 고립된 경우도 있고요. 2011년 덕유산 리조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리프트 가동이 중단되어서 2시간 동안 중단돼 약 50여 명이 탑승객이 고립된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8년간
15건의 이상의 그 리프트 사고가 났는데 평균 구조 시간이 48분 정도 됐었습니다. 이번 베어스타운 사고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 상급자 코스라는 최장거리 다량의 리프트를 생각했을 때 조금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사고가 난 리프트가 이제 상급자 대상 리프트였기 때문에 초중급자 코스였다면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고를 앞으로 좀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예, 지금 서방 당국은 스키장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 매년 스키장 개장 전에 저희들이 사고 대응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근원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리프트 그 안전 점검 제도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업체의 그 안전 불감증에 의한 미흡한 관리 감독이 지속됨에 따라서 정부 차원의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운행의 적합이라든가 부적합을 따지는 정도의 점검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요. 세분화된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노후화 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을 저는 좀 강제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개장한 지 20년이 넘은 스키장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겨울철을 맞아서 스키장이나 겨울철 놀이시설을 찾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사고를 더 좀 불안하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떤 시설 운영사나 앞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네. 꼭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한번 여기서 말씀해 주시죠. 운용사는 그 리프트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안전 불감증이라든가 관리적인 장비 점검 및 관리, 또 안전 교육 미실시, 또 기기 조작 운영의 역량 부족 등의 문제를 좀 타개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는 이런 것들 문제점을 총 마스터 플랜을 짜서 제도 개선 및 안전 점검 강화를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은 자신의 실력에 맞는 코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키장 안전사고의 대다수가 이용자 개인의 욕심으로 자신의 실력보다 상위 코스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저희들이 통계에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 주의해서 안전한 스포츠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 송창영 방재안전공학과 교수님 연결해서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